이번 시간은 통계 분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가설 검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지는 지금 본인이 판매한 판매 데이터를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달은 음료를 굉장히 많이 팔았고 어떤 달은 이렇게 많이 팔지 못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겠죠. 어떤 달은 많이 팔렸는데 이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많이 팔린 건가? 판매량이 많은 게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럴 때 사용하는 게 가설이고요. 음, 우리 앞에 상관관계에서 봤죠. 전단지를 많이 돌리면 음료 판매량이 증가한다. 두 전단지와 음료 판매량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무가설은 귀무 둘 다 한문이에요. 귀 돌아가다, 귀가, 귀경, 귀향. 무 얼로 돌아가요? 무 없을 무, 영으로 돌아간다. 네가 아무리 주장해봤자 차이가 없다 라는 게 귀무가설이고, 대립가설은 귀무가설과 대립하는 거예요. 아니야, 차이가 있어 라고 주장하는 거를 우리가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가설은 귀무가설일까요? 대립가설일까요? 우리는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통계적으로 밝혀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귀무가설은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귀무가설이 아니라 대립가설이다. 자, 그러면 대립가설에는 수지의 경우에 음료의 판매량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떤 요인 때문에 이 음료 판매량에 영향을 준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립가설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세운 가설보다 많다, 크다. 내가 세운 가설보다 작다. 이런 거는 이제 오른쪽 아니면 왼쪽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단측 검정이라고 하고, 크다 작다를 판별할 수 없고 그냥 차이가 있다 없다라고 판별할 때는 우리가 양측 검정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나중에 통계를 좀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그때 공부하시면 되고, 지금은 가설,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설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중에 우리는 대립가설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면 내 주장이 몇 퍼센트의 확률을 맞을 건지를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P값, P밸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음료 판매량에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면 내 주장이 맞을 확률을 먼저 정해야 돼요. 95%의 확률을 맞을 건지 99%의 확률로 맞을 건지 90%의 확률을 맞을 건지. 자, 90%, 95%, 99% 어떤 게 더 주장이 정교하죠? 99%에 맞을 확률이 더 정교한 거죠. 그래서 P는 내 주장이 틀릴 확률. 만약에 P값이 0.01이면 내 주장이 틀릴 확률이 0.01, 1%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을 확률이 99%겠죠. P가 0.05란 얘기는 내 주장이 맞을 확률이 95%, 틀릴 확률이 5%. 우리가 P값을 0.05로 놓고 분석을 돌렸더니 95%의 확률로 놓고 돌렸는데 P값이 0.01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틀릴 확률이 1%죠. 나는 지금 95%의 확률로 맞을 거야 라고 그랬는데 내가 맞을 확률이 99%야. 그러면 내가 주장한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고, 95%의 확률로 우리가 검증을 했는데 P값이 10%가 나왔어. 0.1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틀릴 확률이 10%라는 얘기죠. 95%의 확률로 가설을 검증했는데 네가 틀릴 확률이 10%야. 네가 맞을 확률은 90%밖에 안 돼. 이럴 때는 가설을 기각합니다. 기각한다.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뉴스 같은 데 보면 판사가, 이 통계는
판사와 변호사의 싸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검사와 변호사의 싸움. 검사가 뭔가 사실을 수사를 해서 판사한테 자 봐봐, 과학적 증거가 이렇고 이래서 내 말이 맞지 해서 그 과학적인 증거들을 보고 판사가 네가 맞아 그러면 그 판사의 주장, 검사의 주장을 채택하는 거고, 야 너 그 과학적으로 근거 없어, 그건 증거가 될 수 없어 하면 검사의 주장을 기각하죠.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값은 검사가 주장했을 때 검사의 주장이 틀릴 확률, 100에서 P를 뺀 게 검사의 주장이 맞을 확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검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P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촘촘해지는 거겠죠. 내가 맞을 확률이 더 커지는 거겠죠, 내 주장이. 보통 일반적으로 P값을 우리가 0.05, 95% 정도의 확률로 검증을 했을 때 95%의 확률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대립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상황에 따라서 P값을 다르게 정해야 되는데, 뭐 P값이 0.1이야. 그럼 90%의 확률로 내가 맞는 거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느슨해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신약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신약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 P값을 0.05, 95%로 놓고 테스트를 했는데 내 주장이 맞았어. 대립가설을 채택을 했어. 95%의 확률로 내 주장을 채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100명한테 신약을 투여했는데 95%의 확률이니까 5명은 죽어도 내 주장이 맞다는 얘기거든요. 100명 중에 5명이 죽으면 이건 좀 치명적이죠. 그럴 때는 P밸류를 더 낮춰야죠. 내가 틀릴 확률을 더 낮춰야겠죠. 0.01 이 정도로.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이내로 죽어. 그럴 경우에는 이 신약이 효과가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그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기술 통계나 상관관계를 돌리고 나면 뭔가 요약표를 보여주잖아요. 엑셀에서. 다른 뭐 파이썬이나 R도 마찬가지예요. 통계를 돌리고 나면 얘가 숫자들을 쭉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해야 될 일은 이 컴퓨터가 분석한 분석 결과를 보고 이거를 해석하는 일이에요. 자, 내가 지금 95%로 주장을 했는데 P값이 0.01이 나왔어. 그럼 내가 틀릴 확률이, 나는 95%라고 주장했는데 틀릴 확률이 0.01이죠. 그럴 경우에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해야겠죠. 이해되신? 헷갈리나요?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귀무가설은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건 대립가설이다.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이 대립가설을 몇 %의 확률로 검증할 것인가. 이때 사용하는 게 P값이라는 거고, 유의 수준 95%, 99%, 90%, 보통은 95%의 확률로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5% 틀리는 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얘기인 거고, 경우에 따라서 이 P값을 0.01, 내가 맞을 확률을 99%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연구에 따라서 P값은 보통은 95%, P값이 5% 보통은, 하지만 좀 크리티컬한 연구 같은 경우에는 0.01로 세워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P값이 뭔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가설 검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